미스테리 극장 위험한 초대.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물건과 관계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보자 정성진 씨가 겪었던 소녀상과 관련된 기이한 일들. 1997년 어느 한적한 폐교 야영지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눈을 살며시 뜨고 주위를 싹 둘러보았지. 책상, 창가, 그리고 문. 다 둘러보았는데도 아무 이도 없어. 그래갖고 안심을 하고 천장을 쳐다보는 순간 천장에서 글쎄 머리가 둥둥 떠 있는 거야. 바로 이렇게. 우와, 그게 다야? 아, 썰렁하다 썰렁해. 그런 얘기가 뭐가 무섭다고. 웬 이쁜 척? 야, 네 목소리가 더 무섭다. 야, 내가 정말 무서운 얘기 하나 해줄까? 해봐. 물귀신 이야기 최신 버전이지. 싫어. 야, 시덥잖은 얘기 좀 그만해라.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잖아. 야, 넌 자려고 놀러 가냐? 잠 좀 그만 자고. 야, 밖을 좀 쳐다봐라. 경치 죽인다. 그러니까 그때가 1997년이었어요. 저하고 같은 과 친구들이 기말고사도 끝나고 해서 여행을 가자 해서 서해안 작은 마을로 여행을 가게 됐는데, 출발부터 좀 마음도 들뜨고 기분도 좀 좋고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야영장을 향해서 출발했었습니다. 여느 대학생들과 다를 바 없었던 정성진 씨 일행은 여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무척 들떠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서해안의 작은 마을. 기다렸던 방학을 보내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북적이는 피서지를 피해 한적한 폐교 야영지를 선택했던 제보자 정성진 씨 일행은 야영지를 찾아서 부지런히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자, 그런데 낯선 곳으로 찾아와서일까요? 이상하게도 야영지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고 산골길을 계속 맴돌았다고 합니다. 야, 경치 한번 끝내주지 않냐? 맑은 공기하며 얘들아, 스트레스가 확 풀리고 같지 않아? 두말하면 잔소리지. 바로 오늘을 위해 견뎌왔다는 거 아니냐? 그 기말고사 시간을. 꼭 공부다는 녀석들이 그런 소리를 해요. 원태는 이번 학기에 싼 건 좀 찾지 않으면 다행이지. 아이 자식이, 너 친구 맞냐? 꼭 아픈 곳을 콕콕 찌르고 그래. 난 F만 봐도 경기가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니 성적 얘긴 제발 꺼내지 말아줘. 알았지? 야, 근데 우리 너무 한적한 곳으로 온 거 아닌가? 모르 싫은 말씀. 야, 지금 이 시간에는 어디 가도 다 10,000원이야. 솔직히 피서객들도 돌아가서 스트레스 받아 돌아온다고. 경치 좋지, 한적하지. 게다가 바가지 고정도 없지. 거기 뿐이 없다니까. 야, 근데 아직 멀었냐? 나 힘들어 죽겠다. 조금만 참아라. 빨리 좀 가자. 가자. 거의 온것 같은데. 저기 할머니, 혹시 이 근처에 야영장 있다고 하는데 아세요? 학생들이 와서 놀다 가는데 네. 요 앞에 분교를 말해놓은 거구만. 저기요, 한동안 찾아오지 않더니 오랜만에 찾아왔구만. 그려. 몸 조심하고 잘 쉬었다가 돌아들 가. 네, 고맙습니다. 이제 찾았다. 시골이어서 그런지 야영 장소 찾는 길을 쉽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동네 할머니가 도움을 주셔가지고 쉽게 야영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야영 장소에 도착했는데 할머니가 저희하고 헤어지면서 몸 조심하라고 저희한테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왠지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도착한 폐교 야영지. 겉보기에는 어느 야영지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야, 다 같이 들어봐. 알았어. 좀 땡겨봐.
아, 힘들어. 아, 됐다. 미치겠다, 미쳐. 아유. 야, 이거 언제 살려고 그래? 벌레 나올 것 같아. 아, 얘는 뭐 벌. 내가 있잖아, 내가. 아, 진짜 미치겠구나, 진짜. 씨. 아유. 아, 이것도 뭐야? 아, 왜 그래, 왜 그래, 진짜. 뭔데 그래? 아, 진짜. 이거 뭐야? 이게 뭐야? 미치겠다, 미쳐. 아니, 그냥 치우지 뭐. 야, 너희들은 이런 거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는 것도 몰라? 야, 너 또 이상한 소리 하려고 그러지? 됐다. 야, 빨리 치우자. 아, 그래. 그래. 깨졌잖아. 버려. 버려. 진짜. 아유. 깨어진 소녀상. 잠시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은 일행은 곧 잊어버렸습니다. 야! 야! 너희들 일 안 해? 노래 좀 그만 부르고 일 좀 하지? 아이, 그거 노는 거 아니야. 좀 쉬는 거지. 아, 그 뭐야, 아까 그 텐트 치느라고 좀 힘이 빠져서 그래. 야, 난 멀쩡한데 너무 힘드냐? 야, 알았어. 아, 일하면 될 거 아니야. 지은아, 우리 들어가자. 야, 주전자에 물돈 둘이 같이 가냐? 야, 그만 좀 이죽거려. 나 혼자 가면 될 거 아니야. 나 조금만 성공하게 나 이거. 아유. 지나 잘하지. 이거 왜 안 나오지? 이상하네 이거. 아우, 제기랄. 이래서 시골 야영전 딱 질색이라니까. 민박하자니까 굳이 이런 데 와서 다 버렸네. 진짜 뭐 되는 하나도 없고. 으아, 분위기 한번 좋다. 야, 근데 할머니 말대로 사람들이 없네? 그러게 말이야. 왜 이러지? 너네 물에 빠진 생쥐꼴이냐? 몰라 임마. 그만하고 밥이나 먹자. 깨져버린 소녀상 때문이었을까요? 정성진 씨는 이상한 기운에 시달렸습니다.
야, 성진아, 괜찮아? 야, 놀랬잖아. 무슨 남자애가 낮잠을 자면서 가위에 눌리냐? 그러게. 야,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산다고? 야영 왔다 뭐 달라지겠어? 아니 근데 이 녀석 무슨 꿈을 꿨길래 이렇게 땀까지 흘리고 그러냐? 그러게. 저는 평상시에도 꿈을 잘 꾸는 편이에요. 가위도 좀 눌리는 편이고. 근데 거기가 낯선 곳이고 좀 제가 선잠을 자서인지 또 이상한 가위에 눌렸는데 평소와 다름없이 또 가위에 눌렸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평상시에도 악몽에 자주 시달린다는 정성진 씨. 폐교를 개조한 야영지라는 잠재된 공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우연히 발견하게 된 소녀상을 훼손했다는 죄의식 때문이었을까요? 제보자는 야영지에 도착한 그날도 어김없이 가위에 눌렸고 소녀의 모습을 또렷하게 인지했다고 하는데요. 그날 저녁 제보자의 친구들은 하나 둘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 6명의 친구들이 폐교 야영지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을까요? 야, 마셔. 술맛 좋다, 오늘! 그놈의 기말고사가 끝났어. 끝나면 뭐해? 끝나면 또 싼거 줘. 축하해. F가 2개인데. 싼거 좀. 아 좋다. 기말고사 끝났는데. 얘는 또 기다려 얘기해. 이러냐? 쌍고쳐. F가 하나 다리 두 개. 여기 쌍고치 안 돼. 여기 쌍고치 안 돼. 아우, 너 속이야. 와, 미치겠다. 야, 뭐라고? 내 꿈이야, 군대를. 나 미치겠네. 진짜 쌍고치고 환장하다, 진짜 환장해. 야, 꼬맹이 군대 간다며. 아니, 진짜 살기 싫어. 그렇지. 아니, 나같이 모이다 또 야, 너 어디가? 나 무서워. 이리 와봐. 무섭긴 뭐가 무서워. 글쎄, 잠깐만. 여기 앉아봐. 왜? 지은아. 뭐 아무도 없는데 뭘. 애들 올라오면 어떡해. 지은아. 야, 그만해. 무서워 죽겠는데 너 이러고 싶니? 나 맥주를 너무 많이 먹었나 봐. 어디가? 좀 급해서 그래. 나 금방 물 좀 빼고 올게. 야, 빨리 해. 나 무서워 죽겠어. 귀신 나올 것 같아. 아유, 다 했어. 좀만 기다려. 좀 빨리 좀 해. 아유, 시원하다. 야, 넌 뭐가 무섭다고 화장실도 못 가냐? 야, 그럼 무섭지 안 무섭냐? 그래? 그러면 내가 귀신 얘기 하나 해줄까? 야, 그만 좀 해, 그만 좀 해. 어느 학교 화장실에서 생긴 실화인데 그만하라니까. 너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 무슨 소리? 발자국 소리 말이야.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아니야. 어?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아. 그치. 거기 누구 있어요? 아이 자식 놀랬잖아. 원태하고 경화는 겁쟁이야, 겁쟁이. 화장실 갔다 와서 봐. 에이, 겁쟁이들아. 동화 녀석 쓸데없는 소리 하더니 이번엔 우리를 놀래키고 정말 간 떨어질 뻔했네. 무섭지 않다면서. 무섭지 않지. 아니,
그냥 좀. 놀랬다고? 그래. 빨리 화장실에 들어가. 알았어. 씨. 어? 누가 있네? 어? 이상하다. 여기엔 우리밖에 없는데? 그래, 여기 우리밖에 없지. 동안이니? 나와봐. 어? 어? 노크 소리 들리는 거 원태 너도 들었지? 듣긴 들었는데 귀신일까? 맞다니까. 나 무서워서 더 이상 여기 못 있겠어. 우리 빨리 가자. 야, 무슨 일이야? 뭐야, 쟤 또 왜 이래? 어디 다쳤어? 얘들아, 우리 여기 빨리 떠나자. 용석이가 이상한 어린애를 봤대. 뭐? 어린애? 여기 기분이 좀 이상해. 그래, 나 어린애 봤어. 뭐야? 야, 분위기 자꾸 깰래? 정말 애들 이래? 원태 너도 뭔가 확실히 보긴 본 거야? 본 건 아니지만 분명히 무슨 소리를 들었어. 나 갈래. 야, 야, 어딜 가? 야, 어디 가? 그래. 야, 준아, 가자. 야, 용석아! 챙겨. 아저씨, 야! 여기 못 어디 가자, 씨가! 우리 가자. 야! 용석아! 나 갈래. 야! 엄마! 밤새 이상한 일을 겪었던 정성진 씨 일행. 충격으로 정신을 놓았던 이 일행은 이튿날 일터로 나가던 마을 사람들에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친구들하고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저희가 정신을 잃었었는데 다음날 동네 분들이 저희를 깨워주셨어요. 근데 전날 저희가 텐트를 치면서 그 소녀상인가 그런 거를 저희가 좀 잘못 건드려서 깨트렸는데 거기에 얽힌 사연이 있다고 동네 분들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폐교가 되기 전 그 분교에는 아이들의 따돌림을 받던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유난히 몸이 약했던 외톨박이 소녀의 유일한 친구는 후미진 곳에 있었던 소녀상뿐.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소녀는 길지 않았던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시골의 자그마한 분교 또한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소녀와 소녀상의 존재는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갔던 겁니다. 제보자와 친구들이 그 폐교에서 겪었던 경험담, 이런 기이한 현상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것이 소녀상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을까요? 우리는 주위에서 유난히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최면에 잘 걸릴 뿐 아니라 영적인 현상에도 쉽게 노출된다고 하는데요. 평상시에도 자주 가위에 눌리는 제보자 정성준 씨 역시 그러한 범죄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보자뿐만이 아니라 친구들도 공포스러운 체험을 함께 했던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공동 환각이라고 하는 심리학적 관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제보자와 친구들은 한적한 시골 야영지에서 단촐하게 여름밤을 보냈습니다. 폐교를 개조한 곳에서 공통된 공포감을 느낄 수 있었고 공동 환각에 쉽게 빠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독 소녀상과 연관지어 느꼈던 미스테리한 존재는 물건에 영혼이 깃들 수 있다는 잠재의식이 만들어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미스테리 극장 위험한 초대. 자, 지금부터 잠시 현재 여러분들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되시는 사람이나 물건 하나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떠올리신 그 소중한 재산이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사라진다거나 죽어간다면 여러분들 심정은 과연 어떨까요?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소의 죽음을 영문도 모른 채 지켜보고만 있어야 했던 한 마을 농민들의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집에 소 안 기르나요? 예? 소 안 기르세요? 소요? 예. 소 없어요. 다 죽었어요? 우리 소 안 기릅니다. 원래 안 길렀어요? 이 동네는 소 죽어서 소 안 길러요.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에 자리 잡은 자그마한 마을. 외관상으로는 여느 농촌과 다름없이 평화롭고 한적하기만 한 마을이지만 곳곳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런 소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할 축사들이 텅 비어 있는가 하면은 타조나 사슴 같은 다른 동물들의 사육장으로 개조되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듯 이 마을에서는 우리 농촌 풍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축인 소의 모습을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소 안 기르세요? 소 없어. 소다 죽어버렸나? 이유 없이 죽고 이유 없죠? 언제부터 그랬어요? 하면 모르겠어요. 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유 모르지 뭐 어찌 아는겨. 죽지 안 먹고 있다가 막 죽고 하니. 뭐병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병이 아니래. 병 아니래요? 예, 잘 먹고 있다가 죽고.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은 이곳에서 사육하던 대부분의 소들은 지난 80년 초에서 9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고 그 결과 이렇게 텅 빈 축사만 남게 됐다는 겁니다. 보소, 어제 영식이한테 전화 왔었습니다. 영식이? 그놈아가 와. 또 돈 타라 하는 기가? 돈은 무슨 돈이라 얘. 영식이가 언제 돈 달랍디까? 그냥 아버지 잘 있느냐고 안부 전하지 얘. 네 귀신을 속이라. 너 퍼뜩 바른 데는 말 못하나? 뭐라 카더라? 너 무슨 북이라 카던데 공부하려면 그게 필요하다고. 요즘 서울 아그들은 다 있다 갑디다. 뭐 북? 공부하는 놈이 북은 뭐 필요 있노? 공부하다 말고 뭐 푹칠 일 있나? 이 장남이라 하는 게 시간 나면 내려와서 농사일이나 거들지 않고 아이고 돈 타령이나 하고 잘한다 잘해. 에휴 저 수몇 마리 갖고 그 대학 등록금 패는 것만도 감지덕지 못하고 그 인간도 못된 놈이 대학은 무슨 놈의 대학이고. 아이고 됐습니다. 알았으니까 안 해. 그만 좀 하이소.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어디 불이라도 났나? 소가 이상합니다. 소가 와 이상한데. 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입에서 막 거품 물고 눈이 돌아가고 하여튼 아버지가 직접 가서 좀 보이소. 난리 났습니다. 거품? 아이고 뭐 뭔 소리고? 먼저 가보자. 아니 소가 다 그러노? 빨리 버티고 어디서 좀. 아유 어떤 소가 그러는데? 아유 여기 큰일 나지 않거나. 우리 소가 다 그러나? 정말 보이소. 보이소. 지 말이 맞지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고? 이놈의 소가 못 먹을 건 먹었나? 여보, 소들이 와 이랍니까? 낸줄 아나. 어저께만도 멀쩡하던 소가 왜 이렇게 날리고? 아버지, 우린 이제 웃잡니까? 어머니! 어머니! 정신 차리거라! 어머니! 이거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우리 집 소가 왜? 아니, 이 집사는 왜 이랍니까? 네 뭐라 켰습니까?
마을 소가 난리가 안 가요. 갑자기 뭔 난리고? 동네 소들이 다 걸어가. 지금 어찌합니까? 죽을 때 이래 떠라. 떨어요. 떠다가 왜 그럼 타닥 떠고 버려 죽어. 큰 거. 또 죽어버리는 거야. 소가 또 죽는 기 그저 뭐 이래서 하리 들라 뭐 죽으라 먹기나 뭐 이래가지고 시대로 죽으면 하하 이거 뭐니 잘못돼가 죽는 거지. 이거는 뭐 죽 잘 먹고 가만 뭐잘 있다가 왜 그렇다고 막 탁. 죽을 때요. 그렇지 소리 하지. 왜 그럼 뭐 족구 걸고. 나도 그래 쏘고 뭐몇 마리 죽고. 선생님, 도대체 소들이 왜 이럽니까? 파좀 말 좀 해주이소. 글쎄요, 이 지금으로선 저도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좀 더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선사님 제발 우리 소들 좀 살려주이소. 우리 영식이 대학 졸업도 못 했는데. 아이고. 잠깐만. 지금 영식이 대학의 문제가 잘못하면 우리 식구 모두 굶어 죽겠구만. 아이, 어머니, 아버지, 제발 좀 진정 좀 하이소. 저희가 최선을 다하여 원인을 밝혀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소장님,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양미국 박사들 다 와봐야 병을 모르니. 미국까지 그래 저 고기 보냈다. 일본 보냈다. 고기를 저 병을 모르니 뭐. 일본에서도요? 국내외 수의학자들의 연구 후에도 소들이 계속 죽어가자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까지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대학 선상들이 아무데서 실험을 하면 뭐합니까? 어제만 또 광호네랑 영숙이네 소가 이 3마리나 죽었다 아닙니까? 혹시 우리 마을에 귀신이 씌인 거 아닐까요? 뭐라고? 귀신? 나 귀신 싫어야 까먹는 소리 하지 마라. 나 세상에 막 귀신이 어디 있노? 아저씨, 쓸데없는 소리가 아닙니다. 며칠 전에 광호 아버지가 귀신을 봤다 아닙니까? 잘만 본 걸 수도 있다. 그때 영식이 아저씨가 3일 밤 꼬박 색당 안 가더나. 그게 제정신이겠나? 아니다. 내도 들었다. 저쪽에 사는 영순이 언니 꿈에도 하얀 소복을 입은 귀신이 매일 나타나서 갑니다. 그러고 그 제주 어르신집 집에 그 소들을 말이죠. 응? 소는 한 마리도 안 죽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제사를 올리니까네 이 귀신들이 그 집에 얼씬도 못 한다 합니다. 너희소 신말이 맞지? 아이고 무서워라. 이젠 사람까지 잡아가는 거 아이가. 저놈의 까마귀가 떠오르대네. 오늘은 또 너희 집 소를 몇 마리나 잡아가려고. 우리 이럴 게 아니라 굿이라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굿? 예. 답답은 뭐를 안 해보노 말이야. 우리 동민들이 어디가 물어보거든. 물어보면은 뭐 걸림이 있다고 뭐 이래가지고 또 중인들 가면 재하라 그고 점쟁이들 가면 후다가 하래 안 걸나. 알라면 머리가 아파도 어디가 물어보는 수도 있거든 답답하가. 그렇죠. 보인다. 보인다. 보여. 소복을 입었구먼. 소를 잡아먹는다. 소를 잡아먹어. 귀신이 붙었구만. 귀신. 한을 못 풀었구만. 옛날 이 마을에 시집살이를 죽도록 하다가 목매달아 죽은 여자가 있었어. 그 시댁이 소를 키우는 집이었는데 그 여자가 한을 못 풀고 구천을 떠돌다가 온 동네 소들을 몽땅 잡아먹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 어찌하면 됩니까? 굿을 해야지. 굿이라 이게. 그럼 정말 그 굿하면 괜찮겠습니까? 두말 하면 잔소리지. 못들래? 어서 들리지 않고. 아유, 다 잡아냈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아이고, 제발 살려라, 주인공. 물러가라, 물러가라. 모든 작품이 다 물러가라. 내 얘가 어딘 줄 알고 와서 고진고. 여보, 이제 정말로 속 안 죽을까 얘.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다. 부정 타면 네가 책임질게가. 참, 국까지 했는데 그만 죽어야지. 아, 니는만 또 죽었으면 좋겠나? 누가 그러다니까. 무슨 말? 아, 참. 아버지, 여보이, 저희 좀 하이소. 다 듣겠습니다. 농민들에게 있어서 소라고 하는 가축은 그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아주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가 바로 눈앞에서 영문도 모르는 채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던 농민들의 심정은 그야말로 자식을 잃는 아픔과 진배 없었을 겁니다. 농민들을 더욱 안타깝게 했던 것은 수의학과 팀의 오랜 연구나 무속신앙 그 어떤 것도 소들의 죽음을 막아주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답답한 마음으로 머리를 맞댄 동네 주민들이 이 영문모를 죽음에 단서가 될 만한 것을 하나 발견해냈는데요. 그것은 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한 그 시점에 이 마을에 있었던 단 한 가지 변화. 바로 마을 집수처리장이었습니다. 규태 아저씨, 어제 아저씨 댁에 소 한 마리 떨어졌다면서요? 어디 규태 형님 소뿐인가? 우리 집 소 2마리도 오늘날 왔나? 그 걔들 둘 다 죽으면 나 이제 더 이상 키울 소도 없다 아이가. 의사가 와도 소용없고 그 소리도 이 모양이니 내사마 답답해 미치겠다. 아니 그렇다고 소를 불러다가 니 와 죽었노? 하고 물어볼 수 없는 거 아이가? 어차피 죽은 소는 죽은 소고 남은 소라도 어떻게 살려야 할 텐데 도저히 방법이 없다 방법이. 마, 지가요.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저 위에 집수처리장 때문이 아닐까요? 집수처리장? 예, 한번 생각해 보이소. 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한 게 바로 집수처리장이 생긴 직후부터 아닙니까? 아이 그건 그렇고 집수처리장이 생긴 것하고 소가 죽은 것하고 무슨 상관이가? 아닙니다. 영웅 말이 맞습니다. 형님 한번 생각을 해보이소. 그동안에 우리 마을에서 달라진 거라고는 집수처리장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긴 그것도 그러네. 의심이 가는 건 그뿐이 아닙니다. 집수처리장이 생긴 후부터 공사를 몇 번 하지 않았습니까? 잘 생각해보면 소들도 그때부터 많이 죽어나갔다 아닙니까? 맞다. 아니 근데 대체 집수처리장 때문에 소가 왜 죽어나는 겁니까? 근데 웃지 않아? 소들의 의문사가 마을의 집수처리장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정보를 입수한 제작진은 우선 풍수 전문가와 함께 문제의 장소를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사라리 마을 집수처리장인데 가로가 8, 세로가 한 10m, 깊이는 한 2m 정도의 깊이 세면 시설로 집수처리장을 시설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 산이 이무기 산의 그 숨골에 해당되는 정수리 해당되는 급소자리에 지금 위치해 있는 것이죠. 풍수 전문가 주장에 따르면은 이 마을을 북서쪽으로 둘러싸고 있는 동산은 뱀혈, 이른바 이무기의 형상인데 지난 80년대 초에 설치된 집수처리장이 이무기의 숨골을 막게 됐고 그 나쁜 기운이 마을로 흘러나와 소들에게 해를 입히고 있으며 숨골 마을이라는 이 마을의 별칭도 바로 여기에서 기인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이 저수지에서 발원했다는 이무기의 습성으로 소의 죽음을 풀이하기도 했습니다. 이 마을은 그 돼지나 개나 이런 다른 동물은 전혀 죽질 않는데 소만 그렇게 유별나게 많이 죽어 넘어갔거든요. 그것은 원래 이무기는 저수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수지나 강에서 그 옛말에 어른들 말씀이 이무기를 잡으려면은
낚시밥으로 소고기를 주면 쉽게 잡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무기는 소고기를 아주 선호합니다. 그것은 곧 아주 서로 삼국관계라는, 천적관계라는 관계를 성립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그만큼 이제 깊은 관계를 보기 때문에 후만 유별나게 생겨서 전설 속의 존재인 이무기는 흔히 큰 구렁이나 여러 동물이 합쳐진 형상으로 묘사되기도 하는데, 이 이무기가 특별히 소라는 동물과 상극관계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유사용의 종류로서 이무기와 비비 등이 우리나라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그 제물로 쓸 때는 소는 절대 쓰지 않았고, 용의 어떤 제물을 쓸 때는 말고기나 날아다니는 제비구이, 제비고기를 그렇게 좋아했고, 나무로는 오갈피나무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고 또 그 기우제 때는 한강에서 호랑이의 머리를 바쳤습니다. 우리가 고사성어로 용어상박이라고 했기 때문에 용과 호랑이는 근데 그 전에도 죽었네. 그 전에도 죽었지만 더 많이 죽었잖아. 그 전에도 죽고 집수자에도 그 밑에 있었거든. 그 밑에 하다가 탱크가 적어가지고 위에 올렸다. 그러니까 저기 집수처리장 생길 때부터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그 전에부터 죽었지. 그 전에부터 죽었는지라. 죽었는데 세월이 오래됐지 뭐라. 한 15년 한 20년 가까이 안 되지만 한 15년은 다 넘으시기라. 집수처리장과 이무기라는 단서에서도 확답을 얻지 못한 제작진은 지난 94년부터 99년까지 6년간에 걸쳐서 이 마을 서해 의문사를 연구했던 가축위생시험소와 인근 대학의 수의학자들을 차례로 만나 당시의 연구 결과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낸 그 결론을 갖고 현재 확인 시험을 했다고. 김상률 씨 집에 가가지고 축사로 새로 짓고 또 주민들이 그 이심 가지는 그 수맥하는 거. 그 사람들 수맥에 의해서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수맥을 방지하는 자기들이 요하는 그런 수맥 방지 동판을 깔고.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은 당시 마을의 한 농가를 지정해서 수맥이 흐르지 않도록 동판을 설치한 후에 주민들과 연구팀이 각각 5마리의 소를 한 축사에서 사육했다고 합니다. 이때 주민들의 소에는 재래식 사료를, 연구팀의 사료에는 항균제와 생균제를 투여한 사료를 공급했는데 3년 동안의 사육 결과 연구팀에서 사육한 소들만이 모두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안 나타나요. 또한 재래식 사육법으로 자라다가 죽어간 소들의 사이는 모두 장독혈증이란 질병으로 일치했습니다. 그 사람이 정확한 원인 병명이 뭐죠? 예, 장독혈증입니다. 그 지금도 그 독일서도 뭐 90년 뭐 요새 독일서도 그걸 발표를 했고 했는데 요새도 자꾸 나와요. 목적 없이 뭐 국가적으로 어느 국가 없이 어느 나라 없이 그게 조금씩 다 발생합니다. 다 발생하는데. 연구 결과 소들은 장독혈증에 의해 폐사한 것으로 밝혀졌지만은 문제는 그 후에도 이 마을의 소들은 계속해서 죽어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마을의 소들은 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갑자기 죽어간 것일까요? 제작팀은 그 원인을 소들의 질병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질과 토양의 오염도에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피해 마을의 농가들과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던 인근 마을의 상수도를 채취, 그 수질을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칼슘과 마그네슘, 망간 등 모든 성분의 함유량에서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토양 역시 인산, 칼륨, 칼슘 등 모든 성분의 함유량이 일반 토양과 차이가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수의학 전문가들이 소들이 죽어가는 원인을 어떻게 결론짓고 있을까요? 저수로 키우는 사람들은 그 농사일이 줍니다. 농사일 주다 보니 저거는 뭐 여가 나는 대로 사용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에 일하러 가게 되면은 일찍 아침부터 많이 쪼놓고 저녁 늦게서 들어오니까 하루 종일 물이라든지 이 사양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한참 많이 먹게 되고 뭐 이래. 그다음에 다시 말해 장독혈증이라는 병명이 밝혀진 직후에 주민들에게 사료에 일정량의 항생제와 생균제를 투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렸지만은 그 투여 방법이 너무 번거로워 농사일에 바쁜 주민들이 감당하기엔 무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숨골마을 서들의 알 수 없는 죽음, 그 원인을 찾아 다양한 각도의 해석을 모색해왔습니다. 그 각각의 시도들이 하나의 답을 향해 모아지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저 하나의 미스테리로 남기기에는 우리 농민들의 입은 피해가 너무나 컸고 또다시 같은 이유로 이런 상처를 입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질병은 말입니다. 우리 한 예를 들어 봅시다. 며칠 전에 신문에 나죠. 에이즈가 첫 보고되고 난 후에 30년이 걸렸습니다. 30년이 걸려가고 그럼 과연 30년 동안에 세계의 그 석학들이 에이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갖고 결과가 뭐냐. 아직까지 백신이 안 나온 상황입니다. 치료도 안 되고 조금 보조 치료된다고. 그걸 지금 에이즈는 리스테릭하고 이을 수 있습니까? 물론 지금 당장의 눈앞에서 그 원인을 밝혀낼 수 없는 모든 현상들을 미스테리라고 단정 지어줄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보신 마을의 서들의 죽음도 오랜 기간에 걸친 연구 끝에 그 원인이 완전히 밝혀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다만 더없이 안타까운 것은 하루아침에 가족과 같은 소중한 재산을 잃은 농민들의 한숨이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대적인 과학과 절대적인 미스테리, 그 경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하는 것 역시 어쩌면 또 하나의 미스테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것들이 우리의 호기심을 끊임없이 자극하기도 하고 때로는 충족시켜주기도 한다는 사실일 뿐 그 경계선은 여러분들 선택에 달려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 말 한마디면 빨갱이가 될 수 있다 이거야. 다 죽게 했지. 유학집 어제 누가 이사 왔다며? 삼수생이라든가 뭐라든가. 아 글쎄 코드도 안 꼽았는데 소리가 났다니까. 그리고 세댁은 바로 친정으로 내려가 버렸어.